자, 때는 1457년 조선입니다. 한 어린 왕이 죽음을 맞고 그 시신이 차가운 강물에 그냥 버려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왕명을 내려서 누구든 시신에 손을 대면 삼족을 멸하겠다고 하죠. 온 마을이 공포에 떨며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단 한 사람만이 그 거대한 위협에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이게 당시 임금이었던 세조가 내린 정말 서슬퍼런 어명이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영월이라는 고을 전체가 그야말로 얼어붙어 버렸고 바로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죽음이 두려워 숨죽이고 있을 때 이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홀로 선 인물. 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엄흥도였습니다. 자, 그럼 그날 밤으로 한번 가볼까요? 1457년 10월 21일 밤, 강원도 영월의 동강엔 sak풍이 매섭게 불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차디찬 강물 위에는 이제 곁 17살이 된 어린 왕, 단종의 시신이 떠다니고 있었죠. 보통 왕이 세상을 떠나면 성대한 국장을 치르잖아요. 그런데 단종의 죽음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차가운 강물 속으로 사라진 걸로 처리된 거죠. 조선 역사 전체를 통틀어 이렇게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버려진 왕은 단종이 유일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어린 왕은 누구였고 어쩌다가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걸까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연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종의 짧은 생은 정말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태어난 바로 다음 날 어머니를 잃었고요. 의지했던 할아버지, 세종대왕과 아버지 문종마저 연이어 세상을 떠나죠. 기댈 곳 하나 없는 12살의 나이로 왕이 됐지만 결국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맙니다. 단종이 유배 갔던 청령포라는 곳은요, 사실상 섬이나 다름없는 천연의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외롭게 지내다가 여름에 큰 홍수가 나서 관아 건물인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운명처럼 지방 관리였던 엄흥도와 마주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단종이 죽던 그날 밤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한 남자, 엄흥도가 내렸던 엄청난 결정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엄흥도가 과연 누구였냐는 겁니다. 그는 무슨 대단한 권력을 가진 고위 관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영월의 호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읍장 정도 되는 지방의 실무 책임자였죠. 나라에서 녹봉을 받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의 내적 갈등은 정말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한쪽에선 아내와 아들들이 어머님 제발 지금 가시면 우리 가족 다 죽습니다 하면서 울며불며 매달렸겠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의 양심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의로운 일은 월급 받는 관리만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다. 그리고 결국 엄흥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의로운 일을 하고 화를 당하는 것, 그거 내가 달게 받겠다. 정말 대단하죠? 이 한마디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그날 밤의 과정은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먼저 자신의 연로하신 어머니를 위해 미리 만들어 두었던 관을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따르겠다고 나선 새 아들을 데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나섰죠. 얼음장 같은 강물에서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을 그 관을 맨 채 올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도망가던 노루가 눈을 파헤쳐 놓은 자리를 발견했고 바로 그곳에 왕을 조심스럽게 묻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목숨을 건 일을 저질렀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흥도의 행동은 어떤 결과를 낳았고 또 단종의 기억은 어떻게 기적적으로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엄흥도와 온 가족은 그날 밤 바로 야반도주를 해야 했습니다. 왕의 분노를 피해서 영월을 떠나 수백 리 떨어진 낯선 마을에 숨어들었죠.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야말로 쥐 죽은 듯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종을 기억한 건 엄흥도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월 사람들은 엄흥도 가족이 어디 숨었는지 짐작하면서도 끝까지 입을 다물어줬고요. 사약을 들고 갔던 관리 왕방현은 평생의 죄책감을 시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단종의 아내였던 정순왕후는 무려 64년을 더 살면서 매일같이 산에 올라 남편이 있는 쪽을 바라봤다고 해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조용한 저항과 슬픔이 그 기억을 함께 지켜낸 겁니다. 시간은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수세기가 지난 뒤 과연 진실은 어떻게 밝혀졌을까요?
잊혀진 왕과 의로운 한 남자를 위한 정의는 마침내 어떻게 실현되었을까요? 무려 59년입니다. 어몽도의 이 용감한 행동이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공식 역사서에 처음으로 기록되기까지 59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단종이 왕의 지위를 완전히 되찾기까지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려 241년이라는 정말 아득한 세월이 필요했죠. 마침내 역사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단종을 왕으로 복권되었고 그의 초라했던 무덤은 왕릉인 장릉이 되었습니다. 어몽도 역시 사후에 높은 벼슬을 받았고 수세대 동안 숨어 살던 그의 후손들도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와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죠. 여기서 정말 가슴 뭉클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어몽도가 그 눈보라 속에서 급하게 골랐던 그 무덤 자리 있잖아요. 훗날 왕실의 직관들이 와서 보더니 이곳은 하늘이 내린 명당이다 라고 극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굳이 왕의 유해를 옮기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단종의 능은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 중 한 명인 송시열은 어몽도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영월의 옛 호장 어몽도의 충절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사육신에 결코 못지않다. 한 평범한 지방관리의 의로움이 나라의 가장 위대한 충신들과 동등하게 평가받게 된 순간입니다. 권력은 역사의 첫 페이지를 쓸 수 있습니다. 초고를 작성하는 건 그들의 몫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역사의 마지막 장을 완성하고 진실과 의로움을 영원히 기록하는 것은 과연 누구의 몫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5세기의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